반갑습니다. 지성가비모의 우리 지모님들 잘 지내고 계시죠? 예,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예, 또 이제 계속 영하권 정도로 유지할 것 같은데 여러분 옷 단단히 챙겨 입으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나눌 이야기는요. 우리 모두 다 알죠? 이제 육친에 대한 얘기인데요. 한 발 들어가 보자보다도 한 반보 정도 좀 들어가 보자. 예, 굳이 뭐 나누자면 한 중급 정도 이야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네, 명리학은 참 재밌는 거예요. 파면 팔수록 더 알아갈 게 많죠.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육친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 보죠. 바로 가보죠. 사주의 가치를 더해서 저는 사주세요. 자, 여러분, 육친을 이해한다. 육친이 뭐예요? 육친은요, 나와 관계를 하고 있는 특수한 사람들이에요. 특수 관계에 놓여진 사람들. 뭐 있어요? 예, 육친하면은 뭐 당연히 부모님 있죠. 그리고 뭐 자녀, 배우자. 크게 이 세 개가 좀 중요하죠. 우리가 육친이라는 것이 보통 이렇게 다 이해하세요. 오행도를 그려서. 자, 여기는 뭐죠? 이건 나잖아요, 나. 이게 비겁의 영역이죠, 비겁. 네. 보통 이렇게 우리가 외우다시피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내가 여자예요. 내가 여자인데 여자에겐 자녀가 식상이죠. 아, 식상이 없어. 그럼 아유, 자녀 복이 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뭐 접근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얘기는 이 특수관계의 역할이라는 거에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과거 영상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걸로 한번 예를 들어보죠. 아버지. 자, 아버지의 역할은요. 내가 아버지를 극해요. 이게 1번이에요. 내가 극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이 관계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이건? 극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극은 억압, 소유, 그리고 이렇게 억제하는 이런 에너지예요. 그리고 얘는 에너지, 기운의 소모가 굉장히 큽니다. 에너지의 소모가 굉장히 커요. 극이라는 건. 반면에 생이라는 거는 되게 안정적이에요. 극보다는 에너지 소모가 덜해요. 예. 그래서 극은 좀 불안정해요. 얘는 그냥 불안정. 예. 반면에 생은 안정적.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다시 돌아와서 내가 아빠를 불안정하고 억압, 소유, 억제하는 에너지로서 아버지를 보죠. 그래서 나와 아버지의 관계는요, 사실 내 입장에서든 아버지의 입장에서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요, 극을 해야 되니까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대할 때도 아빠 어서 이렇게 하기 좀 어렵죠. 예. 아무리 세상이 뭐 좀 릴렉스해지고 편해지고 뭐 유교적인 관점이 많이 사라졌다고 해도 엄마가 더 편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극하는 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육친에서 반보 정도 나가본다고 했잖아요. 아버지는 무슨 역할이에요? 아버지. 아니, 내 사주인데 나는 아버지를 극한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 재성이 관성을 생하는 거. 아버지가 하는 역할은요, 자녀가 세상의 두려움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육친이 아니라 십성에게로 넘어가서 잠깐 할게요. 십성. 관성은 뭐예요? 십성에서 관성은 나를 억압하는 에너지죠. 예, 그래서 우리가 관성을 두고 조직, 사회, 규칙, 법 이런 것을, 전통성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나를 억압하는 거예요. 내가 회사를 가야 되는데 추리닝에 슬리퍼 질질 끌고 못 가는 거잖아요. 갖춰 입고 일정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는, 내가 그렇게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나를 억압하는 에너지예요. 근데 그 에너지를 아버지는 생하는 역할을 하죠. 이게 이거죠. 누구누구야, 너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어떡하려 그러니? 이런 잔소리들이 결국엔 아버지 입장에서의 자녀를 보는 것은, 얘야, 세상은 굉장히 힘들어. 내가 경험해 보니 만만하지 않더라. 너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버지의 역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관성을 생해준다.
관성은 뭐 마찬가지로 비겁을 극하죠. 예.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게 사실은 자녀 입장에서는 좀 별로일 수 있어요. 나를 억압하는 걸 생해주기도 하고 내가 아버지를 극해야 되니까 이게 좀 아빠 왜 그래? 이러고 싶은 거죠.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 이런 걸 이해해야 돼요. 아버지라고 내 새끼가 얼마나 이쁘고 뭐 이게 깨물고 싶고 막 그러겠어요. 얼마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 극하는 에너지를 생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 육친에서 그냥 재성은 아버지, 재성은 아버지, 남자에겐 여자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아버지라고. 그럼 아버지는 왜 여기다 재성에다가 아버지라는 것을 넣어놨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더 이 어떤 육친의 관점을 보는데 지평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갖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엄마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엄마. 여기 이제 엄마가 하는 역할. 엄마 생하잖아요, 여러분. 생. 극은 불안정하고 억압, 소유, 억제와 갖고 에너지 소모가 크다라고 했는데 생은 어떨까요, 여러분? 생은요, 얘는 안정적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결핍되어 있는 어떤 부족함을 채워주는 게 이 생의 역할이에요. 안정적이고. 자, 그럼 엄마가 생하죠. 나를. 이 모습이잖아요. 엄마는 생의 관계고요. 아빠는 극의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아빠를 대할 땐 내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요 했죠. 근데 엄마는 어때요? 내 에너지 안 쓰죠. 나는 가만히 있어도 엄마는 엄마의 에너지를 써서 나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엄마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버지보다는 엄마가 편해. 이런 것들도 이 에너지 소모가 안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엄마는 주기만 하니까. 이게 엄마 역할이에요. 명리에서 말하는 엄마 역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여러분? 인성은 식상을 극해요. 여자라면 엄마는 내 아들, 딸을 극해요죠. 이게 여러분, 이게 엄마가 얼마나 큰 사랑을 주는 거냐면, 이게 엄마 입장에서 볼게요, 엄마 입장에서 보면 나의 딸의 자녀를 극해요. 이게 여자가 자녀잖아요, 식상이. 그러니까 엄마는 내 딸을 생하고, 엄마는 내 입장에서 내 딸, 엄마는 내 딸을 극해요. 이게 인성은요, 비겁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 지모님들께서는 이렇게 좀 보세요. 엄마에게 왜 잘해야 되냐면요, 엄마는 손녀, 손자도 필요 없어요. 내 새끼가 우선인 거예요. 이 자녀라는 에너지가 크죠. 그러면 나는 생해야 되잖아요. 힘들죠. 줄여주잖아요, 힘듦을. 극으로서. 이게 엄마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동질감을 느끼는 게, 엄마가 나를 생했고 내가 내 자녀를 생해요. 이게 여성분들은 자녀를 대하는 거, 자녀가 태어나서 자녀를 대할 때 내 엄마가 어땠는가를 이해하고 훌쩍훌쩍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이, 엄마가 나를 생했고 나도 내 새끼를 생해요. 똑같아요. 거기다가 엄마는 내 자녀도 극해요. 내 새끼 힘들까 봐. 이게 엄마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 요 아빠와 엄마 요 관계를 보면요, 엄마는 내 새끼밖에 모르는 거고요, 아빠도 내 새끼밖에 모르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두렵고 무서운 곳이라서. 그래서 세상을 또 빨리 알아야 돼. 세상은 만만하지 않아라 알려주는 거고요. 그래서 요것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만 확장해서 보면요, 참 명리를, 육친의 관점을 이렇게 정해놓은 게 참 드라마틱하다,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자녀의 입장을 좀 볼게요. 자녀는 좀 어떨까요? 자녀. 자, 남자는요, 남자
남자에게는 자녀가 관성이죠. 얘는 나를 극해요. 똑같아요. 내가 아빠를 극하는 거. 그러니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아빠는 극하잖아요. 그죠? 남자라도 극하고, 내가 남자면 우리 자녀가 나를 극해요. 결국에 남자는요,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가 극의 관계예요. 에너지 소모가 큰 거예요. 그리고 극은 뭐랬어요? 억압하고 소유하고 억제하죠. 우리 그런 얘기 있죠. 남자가 애 낳아야 철들어란 얘기예요. 아까 관성이라는 거 육친이 아니라 십성으로 뭐라 그랬어요? 조직성, 사회성, 규칙, 법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의 억압이 언제 시작되냐? 실질적인 시작은 내 자녀가 나면요. 그래서 이러잖아요. 이제 친구들 중에도 좀 일찍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은, 야, 오늘 밤새 또 한번 소주 한번 달려야지 했다가도 짠 하고, 나 딱 2잔만 더 먹고 갈게. 어디 가? 가지마. 안 돼. 너 없으면 재미없어. 그래서 안 돼. 왜? 집에 애 있잖아. 빨리 가야지.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 관성이 억압하는 거잖아요. 누구를? 나를. 그러니까 누가 억압하는 거예요? 자녀가 나를 억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요, 책임감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이건 철드는 거죠. 아이 낳으면 철든다라는 얘기가 이 명리적으로도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주를 보다가 남자 사주인데 관이 없어, 그러면 자녀가 없어라기보단 이 사람은 자녀의 에너지가 반드시 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확장해서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자녀는 여기 있죠. 예. 여자에게 자녀,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여자예요. 내가 생해주죠.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1차원적인 관계예요. 붙어 있잖아요. 여기 바로 옆에. 예. 내가 바로 생해주는 거, 이렇게 안아서 내 새끼 우쭈쭈 하는 거. 예. 요런 에너지예요. 예. 그래서 가끔은 엄마가 자녀를 극하는 모양새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막 억압하고 막 억제하고 통제하고 막 이렇게 무섭게. 그러면 자녀는요, 그걸 생으로 인지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의 관계는 이러니까요. 예. 그럼 좀 안타깝죠. 그래서 엄마의 역할이라는 거는 내 자녀들을 부족함 없이 잘 채우면서 가는 거. 아빠의 역할은 세상을 알려주면서 가는 거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관계들을 조금씩만 확장하면은 이 육친을 보는 그 어떤 시야가 되게 넓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 수 있겠죠. 예. 남녀의 관계에서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남녀의 관계에서 여기 있잖아요. 여자에겐 남자예요. 관성이. 얘는 나를 극해요. 그럼 여러분 이거 되게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맨날 나 여잔데 남자가, 이 머스마가 나를 극하죠. 그리고 남자라면요, 남자는 여기 있잖아요. 여자를 극하죠. 똑같아요.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를 극해요. 남녀의 관계는 극의 관계죠. 극의 관계는 에너지 소모가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경험을 계속 하시잖아요. 연애를 하시던, 혹은 결혼을 하셨던, 혹은 지금 솔로지만 과거에 연애가 있었잖아요. 그럼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이 관계가 과연 쉬웠냐? 마치 나와 엄마의 관계처럼 쉬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남녀의 관계는 원래 어려워요. 왜? 극의 관계잖아요. 극의 관계라는 건 에너지 소모가 크다고요. 남자잖아요, 제가. 과거에는 이랬어요. 요즘은 이제 기억도 안 나지만, 여자친구가 생기면요,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져요. 네, 친구의 관계가. 왜? 비겁의 관계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 에너지 다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로도 굉장히 어렵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남자는 여자를 극한다라는 관점이 있죠. 자, 다시 에너지 소모가 크고 억압, 억제, 소유,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극이라는 것은 마냥 그 에너지를 막 갈취하고 막 이렇게 하려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육친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남자가 여자를 극한다라고 했을 땐 억압하고 억제하고 소유한다도 맞아요. 이러한 에너지예요. 동시에 안정이라는 키워드도 함께 기억하십시오. 늘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남자는 여자를 극할 때 남자 입장에서 보면 에너지 소모가 크잖아요. 극을 해야 되니까. 나의 에너지 소모가 크고, 또 하나는 억압, 억제, 통제도 함과 동시에 안정을 함께 줘야 되는 거예요. 안정적인 것을.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자꾸 남자 이 나쁜 놈들 억압, 억제해 라고만 한다면 안정적이지 못하다, 혹은 안정감을 덜 주는 남자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극이라고 하는 것이 마냥 나쁜 것이 아니라 이거와 안정을 함께 준다. 그럼 남자의 역할이 뭐예요? 남자의 역할. 남자의 역할, 내가 이사주가 남자예요. 그럼 이게 남자죠. 남자는 여자를 극해요. 이 얘기는요, 널 내 걸로 만들 거야, 이것도 있고요. 야,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안 돼, 무조건 안 돼. 남사친이랑 무슨 영화를 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너 지금 몇 시야? 친구랑 뭐 술 먹고 11시까지 집에 가. 이런 억제, 억압을 해요. 동시에 안정을 줘야 돼요. 안정감. 여자 입장에서 이 녀석이 나를 억압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얘와 함께 있는 게 더 행복하고 안정적이야 라는 그 안정의 그것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남자의 역할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여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발산하잖아요, 여러분. 발산. 남자가 양이고 여자가 음이죠. 양은 발산, 음은 수렴. 그죠? 그럼 발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에 관계할 때 극을 하는 게 남자인 거예요. 발산하니까. 반면에 음은 수렴하죠. 여자는 음으로 태어나요. 수렴하죠. 극을 수렴할 수 있는 것도 여자예요. 그 얘기는 이 남자가 어떻게 극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잘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여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남자지만 양것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양것들은요, 발산하는데 정신이 이제 나가 있는 거거든요. 야, 나도 좋아 죽겠어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자 입장에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너무 과한 것까지 요구하면 내가 극을 너무 세게 당해요. 그러면 불안정적이게 되겠죠. 안 그래도 극이라는 에너지는 불안정적인 에너지예요. 에너지 소모가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자들에게 여성분들에게는 이 받아들이는 것을 적절히 끊을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을 보면 때로는요, 와, 저건 나쁜 놈 저거 여자 잘 만나서 저 여자는 바보도 아니고 뭐 저걸 다 받아주고 있냐. 수렴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발산을 할 때 이 안정이라는 키워드를 함께 발산해야 되는 거고, 여성분들은요, 받아들일 때 이 안정적인 것이 있느냐를 보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 불안정한 극의 관계도 괜찮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왜 괜찮냐면요, 그냥 이건 천간에 대한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내가 간목이에요. 예. 내가 남자예요. 남자인데 간목이야. 그러면 보통 우리가 정제를 배우자라고 하잖아요. 정제는 뭐예요? 천간에서 기토가 되죠. 목 기운이 토 기운을 극해요. 그런데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합을 하죠. 갑기 합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 남녀의 관계라는 것은 남자의 발산할 때의 어떤 안정감과 여자가 수렴할 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취사 선택이죠. 안정적인 걸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요것들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육친이라는 것이 단순히 식상은 여자에게 뭐 자녀, 관성은 여자에게 뭐 남자에겐 자녀, 이렇게 그냥 그 어떤 암기식으로 외우기보다도요, 이렇게 오행도 한번 펼쳐 놔보고 이렇게 적어서요, 왜 아빠는 여기 포지션을 여기다 둘까,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아요. 예. 끝으로 좀 번외로, 인성은 또 누가 인성이에요, 여러분? 남자에겐 장인어른이 인성입니다. 예. 왜 여기가 인성이 장인어른이에요? 여기가 내 배우자잖아요. 내 배우자가 극하는 거는 아빠죠. 그래서 여기가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도 나를 생해줘요. 네, 왜 그럴까요? 장인어른은 왜 나를 우리 엄마와 같은 에너지로서 생해줄까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내 새끼는 아니어서 내가 내 사위한테, 야,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잔소리는 못 하는 건데, 이해하는 거예요. 너도 내 딸이랑 살면서 내가 겪은 것들을 겪겠구나. 예, 약간은 3차원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이제 생을 해주는 게 이게 장인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여성분들에게는 시댁은 여기잖아요, 시댁. 내 남편을 생하니까 여기가 이제 시어머니가 되겠죠. 예.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여성분들에겐 쉽지가 않죠. 극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힘들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육친 관점으로 왜 여기다가 얘를 포지션화 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 좀 더 확장하시면은 여러분이 명리적으로 좀 이렇게 공부의 수업량 혹은 뭐 확장하는 그런 것들 늘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친은 재밌잖아요, 여러분. 네, 해서 오늘 이렇게 육친의 관점에 있어서 좀 더 들어가 보는 이런 강의가 되었고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명리학적으로 매번 성장하시길 함께 응원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사주는 여러분들의 삶을 유리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의 준비는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댓글 좀 많이 써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마무리하죠. 저는 사주세요.